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203회 방송 1부 시작하겠습니다. 얄팍한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쇼우십니다. 네, 레스기리. 다들 지금 착착 쳐져갖고 힘내야죠. 이제 좀 업업해야 되는데 네, 오늘따라 다들 오늘따라는 아닌 것 같은데 특히 유독 그렇긴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동 반사로 나온. 오프닝 후에 이제 클로징 멘트인가요? 이제 우리 집에 가나요? 저에게 이제 자동 반사 멘트는 2개. 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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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나갈 게 아무래도 추석도 끝나고 한참 뒤에 나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을 잘 보내셨길 바랍니다. 네, 전 잘 보냈습니다. 미래에서 보내는 메시지. 네, 저희가 지금 추석 직전에 녹음하고 있잖아요. 네. 이 아까 대표님이 좀 때 맞춰서 이런 멘트 좀 녹음할 걸 했는데 뭐 저희가 그렇죠 뭐. 저 다 보고 있어요. 저는 추석 잘 보냈고 추석 끝나고 나서 경기도 살아나고 코로나도 좀 줄어서 지금 다 좋아졌어. 저도 코로나 집회에 내성 걸린 문재인 대통령님이 침을 뱉어서 다 죽는 광경을 봤습니다. 모세의 기적처럼 침을 뱉으셔서 다 죽는 걸 봤습니다. 무서운 미래를 보셨네. 조선이었으면 잡혀갔을 때. 저요? 그건 모르지. 사랑의 불시착 몰라. 매력 터지면 또 모르는 일이야. 사랑의 불시착 뿌리가 매력이 있으면 어떻게든 살려주는 게 또 북한이에요. 어떤 매력으로 어필하실 건데요? 저요? 네. 그건 또 시시각각 변하는. 좋은 게 있는데 어떻게 말로 해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알려드려? 알려줘봐요. 궁금해요. 그래서 이렇게 못 알려주는 그 시시각각 변하는 매력, 그 녹이는 그 염산인가? 녹이는 매력 그거 아니냐? 침? 뭐 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거 맞고요. 뭐 기타 뭔데요? 여러 가지. 제가 아직 불시착을 안 해봐서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피사적으로. 그럼요. 이 생존 모드가 발동되면서 네, 끼를 그렇습니다. 부리게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추석 못 가신 분들도 많을 거고 시기가 시기니만큼 다들 이렇게 축축 처져 계시는데 모두 다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뭔가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루? 뭔가 점점 가시화되는 음, 좀 이제 시기가 아닌가. 그렇죠. 뭔가 그런 거 보면서 확실히 사람은 확실히 뭐 이러니 저러니 뭐 트위터랑 인스타에서 막 뭐 홀로 됐어 뭐 찍고 까불어도 같이 사는 동물이 맞나 봐. 뭔가 이렇게 고립됐다라는 그 감각과 어딘가에 그러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사람을 좀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데 못 나가는 거랑 안 나가는 건 다르잖아요. 네. 이제 못 나가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사람을 만나기가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고립감도 그렇고 또 미래 전망이라는 게 그렇죠. 어둡다고 자꾸 느껴지니까 맞아요. 네, 다들 힘내시고 이럴 때일수록 비타민 D를 많이 섭취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항력도 높아지고 햇빛 보면 또 기분 좋아지잖아요. 비타민 D는 이 햇빛 받아야 생성이 되니까. 다들 탈탈 털어서 좀 이렇게 말립시다 우리를. 광합성을 하는 걸. 힘내요 힘. 렛츠기! 나부터 안 난다. 어떡하지? 힘이 안 나는군요. 이게 뭔가 힘이 좀 이렇게 좀 쫙 이렇게 나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명절이면 좀 그래. 그랬나요? 네, 좀 이렇게 뭐 명절 뭐 약간 그런 또 그런 분위기가 좀.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 명절 때마다 뭐 전날 뭐 이럴 때 우리 늘 녹음했지 않아요? 네. 연휴 때 그때 늘 녹음했었잖아요. 뭐 별거 없네. 약간 뭐 그러면서 약간 시큰둥하긴 했는데 올해는 또 그런 거에 코로나까지 약간 겹쳐가지고 좀 더 시큰둥한 기분이 좀 드는 것 같고 어쨌든 들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우리 때문에 우울해지지 말고 괜찮아 지났으니까. 힘내시, 추석 지났잖아. 힘내십시오. 다들 우울하시겠네. 이제 딱 연휴 끝나고 이제 일하러 가셔야겠네. 공부하러 가고. 진짜 우울하겠다. 좀 있으면 수능이네. 12월입니다 수능은. 올해 한 달 늦춰졌죠. 미뤄졌습니다. 네. 그렇구나. 수능을 12월에 보다니. 뭔가 우울하다. 수험생 여러분도 힘내시고. 우리 방송을 수험생이 들을까요? 10대 분들이 들으시는 분들 간간히 있을까요? 듣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왜 메일로 얘기할 때 이제 고등학교 때 듣다가 수험 준비 때문에 못 들었다가 대학생 돼서 다시 들었다 이런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끔은 계신 것 같은데요. 초창기 때는 이제 약간 그 당시가 또 우리가 팟캐스트라는 게 좀 흥할 때기도 하고 하니까 뭐 어린 분들도 이게 뭐야 하고 듣는데 이게 우리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도 들으시는 그때 이제 10대였던 분들은 다 성인 됐고 요즘에 듣는 10대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옛날에 있다는 건 아는데 궁금하긴 하다. 근데 이런 오디오 매체라는 게 좀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입시할 때 뭐 저도 그랬는데 뭐 TV를 보거나 이런 거는 잔소리를 많이 듣는데 귀에 뭘 꽂고 공부하거나
뭐 이런 걸 그 시험을 준비하면 그 뭘 듣는지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디오 매체가 오히려 수험생분들한테 좀 더 다가가기가 쉽지 않나? 특히 요즘에 모르겠어요. 우리 옛날 초기야 약간 그 라이트한 그런 역사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요즘에 이걸 듣고 있는 고3이라니 상상을 할 수가 없지. 마르크스를 듣고 있는 수험생인데. 크게 될 제목이네요. 나라의 동양일세. 그래가지고 뭔가. 근데 궁금하기는 해요. 있으시면은 알려 좀 주세요. 네. 뭐 메일이나 아니면 저희 각종 SNS에 좀 알려주세요. 궁금하긴 하다. 아 그리고 이참에 그 어제 뭐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아시죠? 뭔데요? 작년에 그 공개 방송을 할 때 저희한테 질문해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진로를 영화과로 생각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그 질문이 끝나자마자 그 관객분들의 반응과 우리의 반응이 살짝 왜 그러셨어요? 안 돼 이런 반응. 근데 이게 요즘 너무 문송하다 그러잖아. 근데 이게 실제로는 옛날에 유머였는데 왜 알지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면 이제 그게 유머가 안 들리는. 그치. 맞아. 요즘은 문송하다는 말이 농담으로 안 들릴 정도로 문과 취업률도 거의 바닥이고 뭐 이런 인문 예술 계열 뭐 그러다 보니까 뭘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게 딱히 그 흔히 말하는 실용적이지 않을 때 우리 약간 반은 농담으로 그래도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죠 그랬지만 반은 농담으로 안 돼요 뭐 이런 했는데 이런 거 이제 그만해야 돼. 근데 지금 약간 1년 지났는데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뭐. 네. 사실은 그때도 하고 싶은 거 합니다만 하면서 약간 그런 반쯤 꼰대같이 한 건데 요즘은 정말로 그때 들으셨던 분 저의 진의를 오해하지 마시고 1년이나 지나서 그건 다른 데 간 거 아니야? 포기하고. 그렇지 딴따리 새끼들 이러면서 편입하세요. 영화 좋아요. 어디로 가도 어차피 망해. 이과도 뭐 요새 그러니까 취업률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잖아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미래가 요새 배우는 학문이나 기술이 유용하게 쓸까라는 의문점이 좀 있어요. 사실은 너무 빨리 변하니까 AI가 결국은 우리를 지배할 테니 하고 싶은 거 하시면 그때 되면 영화과 되게 좋지 않나요? 예술, 인문 예술. AI가 찍겠죠. 인간들 따위 하는 그런 분쟁 없이 착착착 찍겠지. 제가 환난을 살면서 그 5.18동이라든가 그 IMF라든가 이런 환난을 한 서너 군데 보니까 경험상 이 환난 속에서 국가적 환난 속에서 제일 유용한 게 뭐였는지 압니까? 군대 가는 거였어. 진짜로. 그래서 참 이런 말을 그런데 내가 안전하다. 이게 옛날 어르신들이 어쨌든 기준을 누구한테 조언할 때 되게 로우하게 잡았잖아요. 먹고 사는 거, 생존. 그죠? 근데 요새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일 후회되는 거 나중에 후회되는 건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제일 후회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다들 하고 싶은 거 그때그때 하시면서. 제가 우리 얄 작가 우리 어릴 때 우리 같이 글 쓰던 시절에 제가 늘 주장하던 이 사람 미망 남는 게 제일 무섭다. 그렇죠. 저희 이제 조부모님께서 꽤 잘 사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인텔리셨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그때 당시로는 여성으로 굉장히 인텔리셨는데 나이 드셔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부러웠던 게 할아버지가 약간 근엄한 부분도 있었는데 어딘가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낙네들이 저기 길에서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한 잔 걸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랬는데 돗자리 깔고 이렇게. 그게 그때도 그렇게 부럽고 지금도 부럽다고. 어머. 한 번도 자기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 미망이 별게 아닌데 왜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또 의외로 왜 진짜 뭐 그런 거 있죠. 가끔은 뭐 그래 뭐 예를 들어 저도 슈마우처럼 포르쉐 몰고 싶어 이런 거 정도만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별게 아닌 건데 근데 그거 하나를 못하고 그렇게 그냥 사는 경우가 왕왕 있어가지고 미망을 없애가는 게 삶에 있어서 가장 저는 약간 좀 중요하다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씩 미망을 줄여가는 거. 그러니까 못 해본 거가 제일 나중에 후회 남고 죽을 때까지 아마 눈에 밟힐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뭐 대학 올 때부터 시작해서 선택의 기로가 몇 가지 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이 보면 제일 안 좋은 수들을 이렇게 택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하면 다른 길 같다고 제가 지금보다 행복할 것 같진 않아요. 만족해요. 저는. 근데 이제 젊을 때 보면 이게 시집만 가면 되는데 남편감만 찾으면 되는데. 아니야, 그것도 농담이 남편도 필요 없어. 미망이 보내. 네. 남편만 찾으면 되는데. 미망이 생겼네 이제. 남편에 대한 미망이. 아닙니다. 이렇게 결혼에 대한 미망이 남을 줄은 몰랐지 뭐야. 평생 살면서. 결혼이랑 남편이랑 좀 다른 것 같아. 그런가? 그럼 결혼이랑 다르게 남편이 생기는 거지. 아니 후원 주시는 분 바로 도장 찍으러 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럴 기세였는데. 마음의 남편. 이렇게 선을 긋는 거야? 아니. 글렀네? 남편 나타나기도 전에. 아니 이걸. 원래 그럴 때는 다 줄 것처럼 해야 일단 남편 나타나고 나타나면 생각하는 거지. 이런 쪽에서 레알리스트로 가면 나는 괜찮은데 네. 시호님 큰일 나요. 왜요?
그 많은 그 어떡할 제가 거야. 알아서 할게요. 내 걱정을 왜 해? 난 내가 알아서 할게. 다 마음에 무엇이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제가 아니 괜찮아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제가 남편이 나타났을 땐 몰랐는데 딸까지 나타나니까 이게 다 마음의 빚이더라고.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가든 마음의 짐도 남고 그렇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리스트업을 해서 한 365명 정도 딱 채우면은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면 되잖아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생 지아비를 왜 굳이 그 하루에 넣느냐라는 의문이 좀 들어가는데. 후원 보냈기 때문에. 만나서 둘이 전생 얘기하는 거. 그치 그때 생각나냐면서. 저기 기억나? 분신사바. 그치 그런 거 하고. 아 어색하겠다. 싫다. 어쨌든 후원 보내주신 분 감사드리고 미망 없는 후회 없이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팟캐스트를 열심히 팟캐스트를 하는 게 후회 없는 건지 팟캐스트 안 하는 게 후회 없는 건지 그걸 잘 지금 저의 그 궁금증도 그거였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통 호랑이 등에 탔다 그러잖아요. 내릴 네. 순 없어요. 달려야지. 호랑이 안 탄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냐. 그죠? 한 개 호랑이면 나도 괜찮아요. 뭐 고양인가? 어때? 염소 이런 거 애용이 귀여워. 그런 거 같아. 염소 그러니까 그렇잖아. 이게 못 내려서 안 내리는 게 아니고 안 내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야, 그러다 아니야. 보니까 네, 어쨌든 안날람은 그 2016년에 방송된 벌써 4번째 추석을 맞이하고 이것 이야. 또한 대단하다. 5번째예요. 5번째? 2006년부터 했잖아. 그해 추석도 있잖아요. 아. 제가 요즘에 네. 좀 이렇게 집에서 저도 요즘에 좀 약간 그런 게 있는 게 옛날 친구들이 우리는 왜 영화 이런 거 많이 보는 게 취미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막 몇 편씩 몰아보더라도 그런 후유증을 저한테 호소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너무 영화를 막 극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약간 현실과 약간 말투와 이런 것들도 전염되고 약간 좀 아리까리한 그 세계관. 왜 열혈물 보고 나면 좀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그쵸. 그런 거 있죠. 또 코미디 보면 또 마음이 또 이렇게 됐다가 특히 또 동화가 잘 되는 사람들은 더 심하죠. 그리고 나이가 젊을수록 좀 동화되는 느낌이 좀 맞아요. 강하죠. 에너지가 아직 있으니까. 그런 게 특히 그게 크지 않았는데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를 너무 많이 몰아보다 보니까 요즘에 지금 부작용이 뭐였냐면 제가 좋아했던 한자와 나오키 이 시즌이 시작돼서 이 시즌이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봤어요. 그리고 진격의 거인도 애니는 이제 몰아서 보고 싶어서 아끼고 있다가 이번에 시작을 했는데 둘 다 너무 열혈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를 이렇게 막 악물고 보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이게 보고 나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빨도 아프고 머리도 멍하고 좀 뭔가 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메롱입니다. 다행이네. 그래도 밥 먹을 때 소리 지르고 안 그래. 그게 뭐예요? 열심히 먹으라고. 우적우적 이렇게. 너 왜 이렇게 깨작깨작 먹는 거야? 그럴 판이야 지금 막. 자, 우리 그러면 열혈인들이 사는 다음 시간에 스톰랜드 다시 한번 빨리 예. 들어가 봐야 돼. 자, 그럼 이제 오늘은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됐고 추석을 잘 보내셨길 바라면서 네 여러분 저희 방송 또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열혈의 스톰랜드로. 열혈의 스톰랜드로 하시니까 내가 혼자서 갑자기 제 머릿속으로 약간 BGM이 갑자기 깔리는 거예요. 그 옛날 사극 BGM이 깔리는 거예요. 갑자기 피리 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들려서 약간 삐리리 이런 소리가 들려서 죄송해요. 네. 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자꾸 이러네요. 네. 여기가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스톰랜드 인근에 있는 타스라는 섬, 두리엔의 출생지였던 타스라는 섬까지 봤고요. 자, 스톰랜드 남단으로 이제 가보게 될 거예요. 스톰랜드 남단은 도른하고 국경선 맞대고 있는 변경 지역입니다. 이 도른 자체가 이제 이후에 다루겠지만 다른 칠왕국들하고 약간 어떤 갭이 있어서 칠왕국 할 때 이제 여기 포함이 되지만 다른 지역들, 웨스테로스의 다른 지역들하고 약간 차이점이 꽤 크기 때문에 여기가 변경 지역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여기가 상당 기간 변경이니까 다툼이 많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변경에 위치한 스톰랜드 가문들은 무인이나 전사로 유명한 곳이 되게 많아요. 그 킹스랜드였던 에다드 스타크가 리버랜드 약탈하고 다니던 그레고르 클리게인을 척살하라고 출발시켰던 그 기사가 드라마에 나오죠. 잠깐. 네. 그 베릭 돈다리온이라는 기사. 그분 우리 깃발 없는 형제단의 네네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기수라 그래야 되나? 그 거기서 머리가 되신 그분 아닙니까? 단장이죠, 단장. 단장 그쵸. 네, 단장이 됐고 죽지 않는 단장이 됐죠. 네, 저는 이거는 그냥 네. 그 형제단만 나오면 반사적으로 나오는 웃음이. 내가 나 천주교 신자 이게 종교를 미워하는 게 아닌데. 네. 그 약간 그런 게 있나 봐.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형제단 나중에 종교화되죠. 예. 우리 불의 종교에 이제 종교화되는데 그 이분이 처음에 클리게인한테 죽어요. 거선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 벌떡 살아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데 드라마에서도 이제 나오죠. 뭐 67번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저기까지 북쪽까지 이제 가셨죠, 그분이. 그쵸, 갔죠. 네. 마지막까지 갔죠. 근데 소설에서는 약간 달라요. 소설에서는 불사의 힘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겨주고. 근데 넘김이 가능해요? 그게 네 원래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넘김이 가능했어요. 아, 그래? 네. 이상한데. 이게 신의 힘이다 보니까 무한의 주인인가? 신 마음대로지. 이게 그 묘사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났다 할 때마다 인간성이나 기억을 일부 잃는 느낌이 그쵸, 좀 있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도 자꾸 흐려진다면서. 네. 그리고 그 북쪽에 화이트라 그러잖아요. 그 얼음의 화이트. 이들을 불의 화이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살아난 자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좀비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존재로 이렇게 변해가면서 좀 지치는 느낌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기게 되죠. 우린 본격 스포 방송이니까. 그게 누구냐? 우리 크로싱에서 목이 찢겨 죽었던 캐틀린이 불사의 힘을 이어받게 된. 캐틀린 죽었는데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꼴로 사는 거지. 근데 이 살려냈을 당시에 살해한 후에 그 시체를 리버런 강에다 버렸는데 강에서 한참 떠내려와서 시체가 꽤 상한 상태였어요. 물에 네. 퉁퉁 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살아나면 모습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살게 되는 거죠. 그 나름 그 설정상 미녀 축에 속하는 네. 분인데 일어나셔서 상심이 크셨겠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성격조차도 캐틀린이 뭐 팍팍한 부분이 있어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약간 고상하기도 하고 배려심도 있는 꽤나 영리한 여인이었는데 네. 일어나고 나서는 죽을 때 당시에 그 원한과 분노만 거의 남은 상태로 살아나서 전혀 다른 존재로 어떻게 보면 레이디 스토나트라고 불리는 존재가 되고 말죠. 원귀네 원귀죠. 진짜 원귀인데. 네. 그리고 이 레이디 스토나트가 베릭 돈다리온 대신에 깃발 없는 형제단을 이끌게 됩니다. 요거는 드라마하고 소설하고 꽤 많이 달라지는 부분. 네. 그 단장님 진짜 보면은 정말 다이하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지쳤다라는 게 네. 그 사람 보면 느껴져요. 그리고 옆에 사제 원래 네. 살려냈던 네. 그 사제도 원래는 그 킹스랜딩 수도에서 살던 불의 사제였는데 원래는 이제 그 종교 룰로르 종교가 이 웨스테로스에서는 그렇게 주된 종교는 아니에요. 워낙 술 잘 먹고 싸움도 잘했대요. 그 사제가. 이빨이 취한 상태에서. 그래서 로버트 왕이 되게 좋아했대요. 개인적으로 그렇겠지. 옆에 그냥 두고 지냈던 사람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망난이었어요. 술 먹는 망단이었고 이 사람 나중에 고백하는데 자기도 이 종교에 대한 신념을 많이 잃었었대요. 근데 자기가 그럴 줄 몰랐는데 누굴 살려낸 거야. 술김에 했구나. 그때부터 이 사람도 이제 이런 거. 네, 이러면서 그래서 불의 사제가 살려낸 페릭 돈다리온이 이제 형제단을 이끌다가 레이디 스토나트에게 형제단을 넘기게 되죠. 그러면 그 불사를 넘기게 되면 그 불사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죽겠죠. 죽죠. 죽는 거요? 네. 당연히 그러니까 죽겠죠. 죽는 거를 그 능력이 없으면 자기가 죽는 거다. 그렇죠. 불사의 능력이니까. 이게 복사해서 붙이기가 아니라 잘라내서 붙이기. 복사는 불가한 파입니다. 이렇게 감탄할 일이냐? 합체 안 돼? 합체 안 됩니다. 그 베릭 돈다리온 같은 경우에 살아나면서 그 죽을 때 생겼던 상처들도 이제 계속 남아있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계속 괴물이 돼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은근히 이 소설 전체에서 보면 우리 티리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브리엔도 그렇고 사람의 신체나 이 미모나 이런 게 무너져가는 거를 좀 이 작가님께서 그 즐기시는 느낌이 있어요. 베릭 돈다리온도 이렇게 망가지는데 초창기에 보면 그 옛날 우리 저 스타크 가문에서 수관을 하던 시절 킹스엔드를 하던 시절에 마상시합 열리는 장면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보면은 시녀들 중에 베릭 돈다리온을 그 각자 처녀들이 이 마상시합에 나오는 기사들 중에 난 저 사람 괜찮은 거예요. 찍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베릭 돈다리온을 찍는 시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꽤 외모가 나쁘지 않은 기사였던 것 같은데 이 계속 죽었다 살아나면서 괴물이 돼가는 그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네네. 상처가 싹 낫는 게 아니고 왜 드라마에서는 이제 소설 정도는 아니지만 네. 맨 다시 나왔을 때 눈 한쪽이 안 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죽었을 때 생긴 상처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거산의 동생 누구지 갑자기 하운드랑 싸웠을 때도 어깨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그냥 약간 벌어진 채로 있는 것처럼 네. 근데 옷을 입고 있으니까 표가 안 나는 거
덕분이지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묘사가 되니까 네.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인간의 정신에 가까운 좀비인가 아닌가 뭐 이 정도겠죠. 네. 말하는 거나 뭐 감정이나 이런 것도 점점 이렇게 변해가니까. 네. 그거는 종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뭐 반종교 방송도 아니고. 광화문에서의 활약을 기대한 거예요. 어쨌든 광화문까지 가시기 전에 베릭 돈다리온은 죽게 됩니다. 베릭 돈다리온 가문이 바로 여기 변경 출신이에요. 변경에 있어요. 돈다리온 가문이. 그리고 이 가문도 꽤나 무력으로 나름 이렇게 이름이 높았던 것 같아요. 아까 그 마상시합에도 나가고 뭐 기사로서 수도에 왔다라고 얘기가 이렇게 전해지는 게 꽤나 무력으로 이름을 알렸던 집안이고, 또 유명한 집안이 킹스가드 사령관이었던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셀미 바리스타. 이 바리스탄 가문도 여기에 속해 있어요. 변경 지역. 스톰랜드에. 네네.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 산맥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산맥에서 도른인들하고 맨날 싸웠던 집안. 그렇죠. 네. 이러면 네. 우리가 특히 알지. 물론 이게 약간 제1교포 서사기도 하지만 싸움꾼과 함께 예능이 또 많이 나오는 게 보통 이런 지역인데. 그럼 이 웨스테로스에서 이름 떨치는 광대 중에 네. 여기 출신이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광대는 아닌데 여기가 이제 접경 지역이니까요. 네. 여기가 도른하고 접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도른인들이 좀 유쾌한 면이 있죠.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이쪽 산악 지역은 여기가 이제 변경이면서 산이거든요. 굉장히 험준한 산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그런 예능긴 좀 빼고 팍팍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도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스타크가 어울리는 가신일만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 훈장님 얼굴 아니면 운동권 얼굴 같은 약간 그런 박한 마음이. 네. 아니면 그 시골에 싸움 잘하게 생긴 까맣고. 그게 뭐야? 저도 그런 거 모르겠어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도시 사람이라.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 네.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게 저 요새 이제 도시와 시골을 나누는 이런 종류의 그 지구도 밈화하는 것도 좀 위험한 최단, 거죠. 이런 거 좀 이제 맞아요. 조심하려 그래. 좀 더 조심해야겠네요. 저희도. 바른 사람이 될 거야. 시집 가야지. 남편의 감을 찾고 조심하게. 있습니다. 우리 야 작가님 남편감을 찾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혐오하지 않는 신부감입니다. 저렇게 신부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네. 여기 도른 변경뿐만 아니라 스톰랜드 전체가 약간은 산악후 강인한 전사가 많이 배출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센 바람하고 비가 막 이렇게 몰아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좀 거칠고 사납게 만들어지는 건지. 근데 계절에 그런 영향 받는 거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있다고 봐요. 그렇죠. 한국 사람을 사람들, 강박하게 만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성격 급한 것도 되게 명확하잖아요. 1년의 날씨 중에 반 정도가 내가 죽을 수 있는 날씨잖아요. 그럼 나머지 반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마음이 급할 수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이 여기서 나오는 윈터스 커밍이 한국인에게 되게 적절한 어떤 맞아요. 그렇죠. 와닿는 어떤 경구니까. 준비해야죠. 월동 준비. 그러면 진짜 남반구에 사는 따뜻한 데만 사시는 분들은 윈터스 커밍 진짜 안 와닿겠다. 네. 겨울이 뭐 크게 온 적이 없는데. 이게 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 남쪽 사는 놈들은 게을러서 안 될 일이야. 그런 얘기는 그쵸. 요즘 어른들도 하실걸요. 네, 그놈들은 누워서 손만 뻗으면 과일이 닿거든 손끝에. 부럽다. 진짜 부럽다. 왜 일을 하겠어? 천국 아닌가요? 그 옛날 헐리우드 영화 쿨러닝이라는 네, 저 좋아했어요. 자마이카 분들이 봅슬레이 네. 하는 그 영화였죠. 쿨러닝에 보면 쿨러닝 그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선수들 배경으로 한 자마이카 풍경이 딱 그렇잖아요. 왜 굳이 저렇게까지 길을 쓰고 하는지라는 분위기였잖아요. 그 분위기가. 지금 와서는 약간은 차별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분위기는 꽤 있었다고 해요. 중동에서도 한국 노동자들 갔을 때 미친 듯이 일해서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고, 유럽에 갔던 한국인들도 열심히 일했고, 그 택시에 나왔죠, 영화. 한국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프랑스에 나왔는데 운전하다가 트렁크를 열어요. 자고 있던 한국인이 내려요. 바꾸는. 그 교대를 하면서 계속 그렇게 일을.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네. 굉장히 일일 중독에 가까웠다라는 그 릭배송 감독 영화에 나왔던 장면 아닌가요? 네, 그쵸? 릭배송 택시였죠 아마. 네. 모르겠어요. 어느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차별적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럴 법한데 한국인이라면 왠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아까 생각이. 얘기했듯이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 항상 그 마음가짐, 되게 쫓기는 마음가짐이 있었으니까.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워킹 홀리데이로 네. 호주 이런 데 간 학생들 뭐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무리 슬렁슬렁 일을 해도 내가 제일 많이 땄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진짜 열심히 놀러 가면서 하려고 하는데도 다른 애들의 그 게으름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그래서 이 새끼들 진짜 너무한다면서. 그러니까 중동 얘기 그것도 들었다. 이거는 뭐 게으르다 뭐 부지런하다 문제는 아닌데 중동에 사막 어딘가 이렇게 가서 옛날 노동자분들 일을 네. 하는데 그쪽에 그 객과동물인데 이렇게 사람을 해치는 동물들이 때로 이렇게 다니면서 붉은 늑대 같은 게 가서 우리나라 노동자한테 다 잡아먹었다 그랬더니 씨를 말렸다고. 네, 힘든데 보신탕 먹으면서 덥잖아. 딱이네. 네. 그리고 한국인을 위해 준비했어. 그리고 그런데 가서도 굳이 현지 음식 안 먹고 맞아. 김치를 꼭 만들잖아요. 그치. 양배추로도 김치 만들고 당근으로도 만들고. 네, 무조건 김치 만들잖아요. 왜 그런 술래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거 없는 거 하는 거. 그러니까 친구를 술 먹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김치가 없을 거야라는 거 쳐보고 있으면 마시긴데 안 먹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한 걸로 설마 이것도 김치가 있어 누군가 이미 시도해봤대. 그럼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아시는 분이 그 민간 경호업체로 옛날 네. 이라크하고 뭐 이란 뭐 이쪽으로 네. 나가셨던 분이 있어요. 경호업체 같은 거죠. 네네. 그분이 여기 일하다 보니까 배추가 너무 잘 자라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사업 계획을 하나 배추 했대요. 산모작 하는 거 아니냐. 네, 산모작. 우와. 그래서 여기서 배추를 키워서 터키로 육로로 수송을 해서 터키에서 김치를 담궈서 한국으로 가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너무 원대한 꾸고. 꿈인데요. 근데 배추를 이렇게 실제로 키워봤는데 배추가 사람 상반신만하게 크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잘 상한대요. 그거 언제 숨죽이고 네. 어떻게 숨죽이고 어떻게 치대에 양념을. 그래서 터키까지 가기 전에 다 썩어버려서 이분이 굉장히 큰 돈을 손해를 봤다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세상에나. 들었어요. 너무 신기하다. 네, 그만한 배추가 1년에 산모자국으로 나와. 무서워.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살기 힘든 땅이에요. 만드라고라 아니야? 배추 아니고. 그리고 맛이 없다 그랬어요. 아, 배추가 제가 알기로는 고랭치게 제일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추운 데서 많이 잘 자라고 중국 북쪽에서 왔죠. 그래서 춥다기보다 약간 서늘한데. 네네. 네. 그 배추의 어원이 그 백채 네, 중국에서 네. 그대로 온 거잖아요. 근데 그 따뜻한 데 자니까 커지는데 우짜라는 거지. 맛은 없대요. 그리고 잘 이게 썩고. 그러니까 우짜라는 게 작게 자라서 영양분이 꽉 맺혀서 이제 맛도 그렇게 꽉 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짜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세상에. 공골차게 겨울에 자란 배추는 되게 달잖아요. 네네. 근데 영 아니야 만드라고라 같아 그거. 하여튼 한국 사람들 그런 데 가서도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난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요. 그 고려인 분들이 한 근으로 김치 담았잖아요. 저 진짜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부지런해요. 결국 이 스톰랜드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온 김치 얘기하는. 우리 다 너무 한국인이야. 그러니까 스톰랜드 결국 김치 얘기로. 너무 빼박 코리안이야.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기후에 사람들이 영향을 그쵸.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스톰랜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강인하고 억세냐. 그 폭풍이 불어서 비바람이 불어서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김치 매운맛으로 우리가 빠지게. 더운 데서 배추는 안 되겠더라. 잘하는 배추는. 네.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살짝 다뤘지만 요 스톰랜드 역사를 보면 웨스테로스에서 제일 큰 숲도 있었고 처음에 최초인들이 정착하고 나무를 많이 쓰겠죠. 배서 그렇게 나무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숲의 아이들이 거기 본거지였잖아요. 숲의 아이들하고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하고 또 이 땅을 얻어냈는데 동쪽에서 또 안달인들이 이쪽에 이렇게 넘어오죠. 그럼 또 안달인들하고 싸우고 최초인들끼리도 여기서는 되게 많이 싸웠대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맨날 싸우다 보니까 이 싸움이 인이 배겨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싸워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유전자가 계속 내려올 거니까. 네네. 여기가 최초인들이 왕이 되었을 때 네. 그때가 이제 듀랜든 가문이었어요. 이쪽 스톰랜드 지방을 지배하던 게. 듀랜드는 어디서 들었죠? 왜 이렇게 익숙하죠? 듀란? 듀란? 이건 도저히 나도 받아줄 수가 없어. 아니 이게 실제로 최초의 왕이 듀란 왕이에요. 연산작용으로 딱 듀란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마틴 농도 아니 여기 듀란 되게 많이 겹치게 발음을 이렇게 많이 배치를 했어요 실제로. 듀랜든. 듀란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장난 아니다 진짜. 그렇죠. 이 방송 듣는데 듀란 나도 알지 하는 분은 풍요로운 80년대를 살았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저처럼 단어만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뭔 소리야? 잘 알면서 아 진짜인데 실제로 보고 자랐으면서. 그치. 듣고 자란 노래가 몇 곡인데. 어렸을 이게 때 노래 제목 아니에요? 듀란듀란요? 이렇게 해서 선긋기를 시도하는 거야. 어색하다. 그러니까 어. 강다니엘이 어디 수도 이름이야 뭐 이런 느낌이지. 음. 영국 귀족이야 강다니엘. 누구야? 다니엘렌이 사랑합니다. 그런 거지. 아니 나 진짜 기억나는 게 나 초등학교 때 네. 그때 이제 듀란듀란도 있고 보이조지 뭐 이런. 예. 그룹 이름이에요? 그렇죠. 어. 보이조지는 그룹이 아니라 한 명이잖아. 근데 그때 당시가 아무래도 이제 부가 막 넘치고 발전하는 시대여서 그런지 분장이나 이렇게 옷차림이 범상치가 않았어요. 화려했어요? 진짜. 네. 여기가 음악도 괜찮은데 약간 멋있지만 그 유명한 베이시스트가 존 테일러인가? 네. 듀란듀란이? 존 테일러 맞나? 맞아, 존 테일러. 그렇지만 이 존 테일러가 잘생겼거든. 존잘 진짜. 근데 좀 음악도 멋있는데 베이스를 치는 남자가 그렇게 근데 그 얼굴로? 옷은 또 이렇게 약간 반짝반짝하고 뭐 이렇게 쫙 약간 달라붙고 사진 보여주면 약간 수호님 취향일 수도 있어요. 아 사진 보니까 얼굴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처음에 잘생긴 누구 이런 거 나왔을 때. 그치 80년대 어. 잘생긴 꽃미남 딱 뮤지션 하면 또 존 테일러랑 아하의 아하. 모트나 킷이랑 한 번씩 최근에도 이게 회자될 때 있잖아요. 네. 왜 이거 그때 본 것 같아. 그래서 윤상 씨가 처음 데뷔할 때 네. 윤상 씨도 베이스 쳐가지고 윤상 씨가 또 외모가 또 약간 그래서 한국의 존 테일러라는 또 뭐라고? 그까진 아닌데. 그랬습니다. 윤상 씨 요즘 들어서 조금 더 외모가 점점 뭐랄까요? 그 깊이가 있어진다 그래야 되나? 근데 그렇죠. 외모가 점점 누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30년대에 살았던 그 인텔리 같다고 딱 그런 외모로 점점 되셔서 그렇지. 동양인이 나이 들면서 점점 더 이렇게 멋있어지는 게 쉽지가 않은 그건 남자들이.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존 테일러 얼굴을 봤는데 윤상 씨 되기는 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선긋기를 하면서 아니 얘기를 했던 게 난 기억이 난다니까요. 어렸을 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학생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우리 파티하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각자 뭔가 분장 같은 거 해줘였는데 내가 그때 듀란듀란이었어. 하고 갔던 게 기억이 나. 힙한 국민학생이었네요. 어린이 그렇죠? 야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특기가 잘 살았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조 부모님이. 아. 그때까지도 괜찮았어요. 듀란듀란 어쨌든 듀랜든 듀란든. 듀랜든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왕자의 게임의 드라마에 누가 등장하지 않나요? 아닌가? 왜 이 이름이 이렇게 낯익지? 그래서 기억은 안 나고. 듀라셀 건전지? 이 안에서 듀랜드는 이거 말고는 없었던 랜든들이 많아서 그런가? 그 브랜든, 브랜든 뭐 이런 거? 그럴 수도 브론 있겠다. 뭐 이렇게. 어쨌든 그분이 이 듀란이 저것 때문에 익숙할 수도 있겠다. 제가 맨날 얘기했던 그 매번 건물을 다시 짓는 사위 듀란왕. 맞아. 그게 이 듀란든 집안인 거죠. 듀란든? 그렇죠. 듀란 노란. 왠지 진짜 듀란 같네. 그러니까 그렇게 배치를 하셨다니까. 듀랜든? 왜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기억 안 나는데. 좋아하는 거야? 조공? 아니 그냥 바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왜 사용해서 나의 그 리스펙을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조공. 조공이라 칩시다. 그 뭐라 그러지 그러면? 오마주. 오마주? 뭐 그런 느낌 아닐까요? 듀란드란의 오마주. 폭풍과 같은 밴드.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이 마티농이 나름 전성기 때 그렇죠. 유행하던 음악이니까 자기가 흥할 때. 내 그렇죠. 소설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넣는 거 뭐. 그렇죠. 우리나 듀란듀란 잘 모르지. 그때 당시 1세기에서는 뭐 듀란듀란 아하는 뭐 그 당시 진짜 굉장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부터 90년대 중후반까지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장 상승 곡선을 그리던 시기이다 보니까 음악이나 문화적으로 진짜 뭔가 폭발하고 흥청망청한 느낌이 분명 들기는 해요. 지금 들어도 와 뭔가 차고 넘친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저는 아직도 듀란듀란 하면 기억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가 알던 동네 이 형들도 저에게 항상 이것은 진정한 락이 아니야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훈고학을 하시던 분들인데 듀란듀란이 뉴웨이브 밴드잖아요. 약간 신스팝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밴드 형태긴 하지만 락 밴드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또 앤디 테일러 이게 존 테일러 이런 애들 잘생겼다. 빈정이 상한단 말이에요. 아하도 그랬다. 아하 보컬리스트 모트나 이 정서가 본조비까지 이어져요. 본조비 잘생겼다. 그쵸 잘생겼죠. 또 노래 좀 팝송 같고 이 애들 진정한 뮤직이 아니다. 아닌 거지 락이 아닌 거지. 형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셨지. 진정한 락이 아니다. 그렇죠. 음악 같지 않다. 조선 락리학자들이 보기에는 락리학자. 본조비는 정통이 아닌 거죠. 락은 조선에서 완성됐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석구가 개발했지만 한국이 정한 개보도에서 1이라도 벗어나면 락이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때 그 형들의 그 마뜩찬음. 근데 여학생들 엄청 좋아했거든.
그러면 또 더 싫어한다. 그치. 또래 여학생들은 좀 빠르잖아. 그러니까 막 엄청 좋아했어. 좋아하다가 듀란듀란 인기가 식을 때쯤 홍콩으로 튀었는데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볼 줄 아는구나 했더니 여자들은 장국영 그치. 좋아해. 또 빈정이 사는 이런 영원한 이 빈정의 굴레로. 나 그 랑리학자분께서 네. 자기도 모르게 되게 속마음을 비치신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기준 있잖아요. 자기가 음악이다 아니다, 락이다 아니다의 기준.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어렵게 뮤직비디오 구해봐요. 실황 공연 같은 거. 네. 그래서 관객석에서 그 찢어진 여자 목소리 섞으면 그 음악이 아니야. 락이 아니고. 팝이지. 그렇지. 그건 팝. 그건 팝이지. 아, 여염 오지네요. 그러면서 그분의 네. 그 깊은 속내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드러낸 적이 있어요. 이게 음악을 본인이 이렇게 선긋기를 하는 건지 본인 안에 여염을 지금 표출하는 건지 본인은 잘 모르시겠지만 역시 랑리학자. 어쨌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 듀란들도 이 땅을 다스릴 때 그 지리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북쪽에 이제 그 국왕령이라고 했지만 거기까지도 이제 폭풍 옛날에는 이 폭풍의 땅에서 다스렸죠. 그 위에 리버랜드, 그다음에 그 밑으로 돌은 뭐 이런 땅들하고 맨날 싸우면서 지냈어요. 위아래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력이 있으니까 옛날엔 좀 한때나마 그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겠네요. 네네. 근데 무력이 없었으면 이미 사라졌을 것 같아요. 지도에서. 그렇죠. 누구에게든 정복당해서 이미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리버랜드 같은 경우에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리버랜드하고 싸웠다라기보다는 그쪽에서 내려오는 건 강철군도인들이죠. 리버랜드를 차지한 강철군도인들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좀 거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우 야만인들. 그리고 요 듀란든의 그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게 된 게 바로 바라테온 가문이 되는 거예요. 바라테온이 쓰는 지금 사슴 문장, 네. 그다음에 맹위는 우리의 것이라는 그 가언, 예, 요게 듀란든이 쓰던 걸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바라테온이. 약간 계승하는 느낌으로 갔네요. 그러면. 네. 계승이에요? 족보험 친 거예요? 뭐예요? 계승이지. 그게 그 가문 안 망했으면 계승인 거야. 바라테온 안 망했으면. 실제로 마지막에 이제 여기를 점령하면서 듀란든 왕하고 처절하게 결투를 해서 아들로 인정해 줬대요. 아니 자기들 말로는 족보 내 거. 정정당당하게 결투를 했고 결국 이겼다라고 했는데 그 딸을 이제 차지해서 결혼을 해요. 듀란든의 가문의 딸을. 그렇죠. 그러면서 그 가문의 상징과 이 스톰랜드 전체를 다스리는 어떤 권위 같은 걸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도 그렇게 가져왔다고 하기엔 너무 그쪽 거를 뭔가 다 그 정도로 듀란든이 뭔가 남의 거지만 가지고 싶은 정도의 어떤 그런 좀 거대한 것이었나 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매번 우리가 다루면서 묘하게 우리가 이해가 가는 듯 안 가는 듯 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저번에 뭐 소금과 바위왕이라든지 뭐 저쪽에 뭐 그런 종류의 이름들 있잖아요. 최초인들의 흔적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꽤 많이 나눴잖아요. 굳이 이런 거를 촌스럽게 계속 쓰는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도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각인돼 있는 느낌 있잖아요. 아,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대충 신화적인 뭐뭐 있잖아요. 그 여기 폭풍 신화부 옛날에 이렇게 사위였는데 이렇게 내려왔대더라. 근데 그 집에 새로 뭐 이렇게 사람이 들어왔다는데 사람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이미지 있잖아요. 그게 아마 중요한 거 아닌가. 일종의 뭐 정통성을 세운다. 그렇죠. 그리고 일반 민중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이 가장 강력한 신호였던 것 같아요. 민중은 개돼지니까. 삐.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 바라테온 가문이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사생아 성씨는? 네, 여기는 뭐 다른 게 붙을 리가 없. 스톰이죠, 스톰. 오, 엑스맨. 그 스톰랜드 사생아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라고 해서 윈드는 아니고 스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능인이 나오는 시인이라든가 이런 예능인 거기 거친 사람이 나오면 예능인도 나와요. 바람이 8할 정도 키우면 스톰을 18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톰인데? 그래서 우리 로버트 바라테온 왕이 나중에 이렇게 커졌죠. 바람을 너무 많이 불어넣어서. 그 와인이 다 바람이었단 말인가요? 자, 스톰랜드는 대충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땅으로 이제 넘어가죠. 리치를 다루게 될 건데요. 북으로는 웨스터랜드, 서부 지역, 그 다음에 리버랜드, 국왕령까지 이렇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스톰랜드하고 마주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땅이 넓어요. 네. 그러니까 대충 보면 서쪽에 거의 그 웨스테로스 전체에서 서쪽의 밑에 한 3분의 1에서 거의 반까지 차지하는 지역. 여기가 이제 리치 지역이 되는 거죠. 리치. 네. 이게 지금 지도를 보니까 네. 무지하게 넓네요. 엄청나게 넓어요. 제일 넓어요.
그러니까 충청도랑 전라남북도랑 합친 정도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한국 지도로 쪽으로 보자면은 대략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한국 지도로 빗대도 지금 알짜배기 땅이라는 얘기인 그렇죠. 거랑도 네. 지금 겹쳐지잖아요. 네. 그리고 충청도 전라도라고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 여기를 딱 나누는 중앙선에서 그러면 그 서쪽 지역에 치우쳐 있느냐? 물론 서쪽 지역 해안까지 다 있지만 이 중앙에서 더 동쪽으로 더 나아가야지 리치 땅이에요. 그 밑으로 꽤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쵸. 거죠. 경상도 일부까지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사실상 동부 해안 인근 땅 제외하고 거의 남쪽 지역은 그냥 리치 지역이라고 해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터랜드를 그냥 서부 지역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네. 리치 지역을 그냥 편하게 남부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근데 이 리치가 닿다 그 RE 그거죠. 부자 리치가 아니라. 그쵸, 맞아요. 지도에선 네. 그렇게 있어요. 리치라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겠지. 네. 왜냐면은 이게 지금 땅이 넓어서 참 본능적으로 부유한가 리치인가 했다가 그치, 뭐. 애초에 지금 우리 작가 그 최초인 그 얘기 하면서 좀 이쪽에 그 장명 센스가 드넓은 땅에 어디 끝까지 뭐가 다 있다란 느낌의 리치겠구나 싶은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처음엔 본능적으로 생각했다가. 근데 지금 얘기한 그 말장난도 아마 고려했던 것 그쵸,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제일 부유한 데니까. 네. 제일 부유하진 않아요. 그 부유함으로 따지자면 그래도 북쪽에. 웨스트랜드예요? 네. 어. 서부가 제일 부유해요. 돈으로 어. 따지면. 아, 돈으로 따지면. 네. 하지만 돈은 먹을 수 없죠. 그렇죠. 그게 되게 금은 미묘한 먹을 수 없죠. 네, 미묘한 둘 사이의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음. 여기가 제일 넓다라고 했는데 제일 넓은 건 사실은 북부예요. 윈터펠 아닌가요? 네. 아 그렇죠. 그거는 약간 근데 지도상 보면 북은 네. 죄송합니다. 넓어봐야라는. 다른 나라 같아. 그렇죠. 아 제가 한국인 네. 남한에서 네. 전 또 주사파 이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네. 거의 같은 나라로 생각 안 하다 보니까 그건 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도 약간 근데 지도가 왜냐면은 이 웨스테로스 지도가 그 윈터펠과 이게 약간 가운데가 왜 허리가 되게 얇잖아요. 그렇죠. 넥 그러면- 부분으로 이어져 예. 있죠.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거기다 그 허리 얇은 부분 위로 다 북쪽이다 보니까 네. 딴 나라 같아 사실은. 사실상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북쪽이 네. 그 기후도 극단적으로 좀 추워지기 시작하고 음. 사람들도 최초인 혈통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풍습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달라서 굉장히 이질적인 지역은 맞아요. 그 드라마에서도 약간 그렇게 많이 표현이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쪽은 뭐 좀 이렇게 우리 지도로 치면은 뭐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느낌인데 지도를 봐도 위쪽은 그냥 통으로 하나니까 왜 우리도 우리 지도에서 북은 북한이고 밑에는 이제 그냥 전라도 경상도 이게 그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는 이런 느낌을 묘사된 지도 같이 보인달까?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그 잘록한 넥 지역, 네. 북한나물 있는 네. 그 지역은 굉장히 습지가 많고 지나다니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분리가 된 느낌이 좀 강하죠. 비무장지대구나. 네. 근데 어쨌든 그 위로 북부가 되는데요. 네. 북부가 제일 넓어요, 사실은. 음. 넓은데 제일 넓지 않죠. 그렇죠. 쓸 수 있는 땅이 많지 그러니까.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이 리치 땅 지금 지도만 봐도 이 남쪽인데 이 정도면 네. 일단 왜 프랑스 생각나요? 그렇죠. 프랑스 바다도 있어, 뭐도 있어, 뭐 되게 풍족하. 특히 왜 프랑스가 특기가 그런 농작물이 풍부하다 이런 거잖아요. 무슨 수산물, 농작물 이런 게 풍부하다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프랑스 그 해안 지방이나 남쪽으로 여행 가본 사람들은 다들 그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날씨가 좋다. 그 축복받은 땅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데요. 캘리포니아도 엄청 좋대잖아요. 네. 날씨가. 그런데 가면 진짜 축복받았구나라는 느낌이 든다라고는 해요. 근데 하긴. 사람들 성격도 햇볕 같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긴 시카리오 낙천적이고. 그 도시로 들어갈 때 네. 들어가자마자 도시에 그 다리에 그죠. 사람 모가지 걸려 있잖아요. 사람들 네. 매달려 있잖아요. 그걸 시체가. 보면 시카리오 아닌 거에 축복받았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쪽 지역 가면 햇빛도 되게 쨍하고 그 미국에서 찍은 사진들 보면 저는 가끔 이렇게 그림자가 너무 뚜렷해서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해가 얼마나 강하면. 네, 한국에서 그렇네요. 찍은 사진 중에 그렇게 나온 사진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전에 유택 교수 왔을 때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맞아요. 캘리포니아의 햇빛만이 낼 수 있는 그 영화 맞아요. 현장에서도 느껴지는 아메리카의 밤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룩. 그러니까 아메리카 이렇게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집안이 네바다에서 새우 어선을 좀 몇 대 운영을 하셔서 그 사막에 새우가 나나 보죠? 거기가 모르시네. 걔 안 가봐서 모르시네. 거기가 사해가 사면이 바다라서 네바다잖아. 그치. 그 왜 굳이 조선말이고 붙었냐. 저도 들었어요. 네바다라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들었어요. 그렇죠. 환단곡이라고 있어요. 제가 아는 그분과 같군요. 네바다 박씨라고. 간척 사업을 네바다에서 간척 사업을 하시면서 투자자를 모으시던. 네. 네. 어쨌든 이 북쪽 다음으로 넓은 땅인데 이 땅 전체가 이런 느낌으로 되게 화사한 땅이
이 바로 리치라고 해요. 뭔가 느낌이요. 네. 어느 한 군데도 버릴 땅이 없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금까지 쭉 다른 땅들을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 대략적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지형이 바위였잖아요. 그쵸. 바위, 산, 맞아. 암석. 여기는 거의 평야예요. 아, 그러니까 이 전체 땅에 어떻게 보면 곡창지대가 되는 그쵸. 땅이 되는 거죠. 한옥마을 있을 것 같고요. 그 저번에 저희가 하이타워 가문 얘기하면서 근본이란 얘기했잖아요. 네. 네. 여기가 여기에 있어요. 하이타워 땅이. 네. 그래 보입니다. 네. 우리 초반에 그 드라마 초에 보면은 아직 이제 그 우리 산사가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얘 거취가 정해지지 않고 아직도 산사도 아직은 해맑을 때 아직 해맑 때보다 머릿속이 아직 투명할 때 네. 그렇죠. 그때 해맑다고 하면 안 되죠. 투명할 때 아직 그때 이제 내가 혹시 그때 마저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마저리가 내가 조프리랑 결혼할 텐데 산사 아가씨는 우리 오빠랑 결혼할지도 몰라요라는 그 시츄에이션 있잖아요. 네. 그때 할 때 이제 산사를 데리고 산사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오빠 좋아했잖아요. 네. 우리 그 장미의 기사. 네. 그리고 그러니까 자긴 좋잖아 산사는. 네. 근데 그러면서 마저리도 그러고 그 오빠도 그 장미의 기사도 그렇고 산사한테 이 하이타워 여기 하이가든 와보셨냐고 너무 좋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뭐 어쩌고 여기 참 좋다면서 언제 꼭 한번 오시라고. 아 저럴 정도면은 드라마에 한번 제대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좋대는데. 그래서 원작을 먼저 보신 분들 중에 되게 불만들이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드라마 네. 보고. 네. 그 불만 중에 되게 큰 요소 중에 하나가 그걸 안 보여줬다. 하이가든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성이 잠깐 나올 때도 생각했던 그 그림이랑 너무 다르다. 이 묘사로만 보자면은 우리가 그 디즈니 영화 볼 때 맨 처음에 성짱 나오잖아요. 그 성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에덴 동산처럼 묘사를 하잖아요. 실제로 엄청나게 아름답다라고. 꽃에 뭐 이렇게 다 들판은 늘 푸르르고 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인 줄. 그리고 약간 나는 오히려 여기 그러니까 남쪽 출신들이 등장인물들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전반적으로 미묘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유려하게 그런 어떤 태도들, 애티튜드들을 네. 연기를 하다 보니까 왠지 진짜 풍요롭구나라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도르는 풍요롭다 못해 이제 완전 낭창낭창 완전히 그냥 얘네들은 뭐 그냥 퍼져 있구나 이런 느낌을 들게 진짜 사람들이 애티튜드가 저는 도르는 좀 그렇지는 않았긴 했는데. 그래? 도르는 이제 뒤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이제 저쪽 사하라 사막으로 넘어간 그렇죠. 쪽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사막 느낌의 어떤 사막 네. 부족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네. 도르는 대표님이 말씀하신 느낌은 아니었는데 근데 리치 지방 사람들은 좀 그런 느낌이긴 했어요. 근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느낌도 도른이 날 수밖에 없는 게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이유는 따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 느낌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왜냐면 네. 나올 때 왜냐면 다른 애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왕좌의 게임 드라마에서만 보면은 다른 사람들 나올 때 일단 어쨌든 이게 중앙 무대를 기준으로 하는 정치극이다 보니까 출신은 둘째치고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에서 오는 애티튜드가 내가 아무리 북에서 왔다고 한들 혹은 뭐 있단 말이지. 근데 도르는 사실 조금 후반부에 좀 중요하게 나오다 보니까 도르는 딱 우리 그 수박 왕자부터 해서 다 나올 때 보면은 약간 이게 처음 나오는 태도, 그러니까 나오는 묘사 자체가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남들은 왜 이렇게 뭐 가마 타고 와서 그러니까 왜 불렀어 뭐 이런 식이라면 뭔가 왜 파티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어딜 가도 파티를 하겠어. 왜 내가 가는 곳이 파티장이지 이런 느낌. 약간 낭창낭창 파티하는 느낌으로 나타나서 본 무대까지도 자기 원래 동네 파티장을 그대로 갖고 온 듯한 캠핑카를 그대로 갖고 온 듯한 느낌으로 그 분위기를 들고 약간은 슈퍼스타 아니냐. 약간 그런 느낌. 이게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다른 지방 사람들이 도른 지방 사람들을 평할 때 퇴폐적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리치 지방하고는 또 다른 느낌인 게 리치 지방은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유럽으로 따지자면 프랑스와 가깝게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달해 있고 융성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는 나긋나긋함과 고상함이 리치의 어떤 느낌이라면 도르는 그거와 좀 다르게 그냥 퇴폐적이다라는 기운이 있고 그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리치 지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세 유럽에서 결국 문화가 굉장히 꼽혔던 건 프랑스인 건 맞잖아요. 여기 리치 지방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요즘 환단국 이런 걸 주의하다 보니까 프랑스 분들의 그런 주장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환단국이 좋아요. 거기 환단국에서 봤단 말이야. 내 바다. 사면이 바다라 내 바다라 이런다. 진짜. 그래서 프랑스 분들의 그 일관된 주장에 대해서
조금은 네. 결의를 두자. 근데 옛날 뭐 아키텐 지방이라든지 뭐 하여튼 프랑스가 문화적으로 상당히 융성한 유럽의 이제 중심이었다는 건 사실이니까요. 사실이 네. 있다 보니까. 영국 왕조에서는 왕실에서 프랑스어를 썼으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네. 영국 팍팍했고 독일 뭐 가도 팍팍했고. 그니까요. 네. 그 프랑스가 이제 혈통으로 따지면 갈리아 지방, 갈리아인들의 어떤 문화도 많이 이제 거기에서 꼽혔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문화적으로 좀 선도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리치 지방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각 지방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옛날식으로 부르는 뭐 뭐뭐의 땅, 뭐 바위의 네네. 땅. 여기는 뭐라고 불렸을까요? 들판. 그렇죠. 맞아? 평야의 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는. 어. 네, 들판의 왕국, 평야의 왕국. 너무 그치. 왜냐면 평평하고 네, 우리가 전라도 생각해서 생각나는 그 느낌으로. 그렇죠. 나주 평야 이렇게 음.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죠. 저기 이렇게 넘실넘실 하는 게 물이 아니라 저거다 벼다 이런 느낌으로. 네. 근데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저도 그때 동서 헛갈린다 얘기하면서 변명했던 요 지도나 이런 지형들 보면 이 조선 땅, 한국 땅하고 다 많이 헛갈린다라고 얘기했던 게 여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도만 보면 어쨌든 저는 충청도와 전라도를 합친 것 같은. 그렇죠. 어디 저 밑에쯤에 한옥마을 있고요. 섬진강 어딨나요? 그것도 맞아. 거기 있어. 그리고 가운데 그거 있잖아. 화개장터. 그거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이제 축복받은 땅이다 보니까 리치야말로 웨스테로스의 뼈대의 근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누가 그래요? 아니 이거는 누가 그렇게 불러? 아까 프랑스 때도 그랬지만 리치 애들이 부르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안동 김씨 종같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안동도 거기 있어요. 물론 유서 깊은 집안도 되게 많고 하지만 그래도 리치 지방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마치 이거 전주희 씨가 왕 됐다고 전주가 조선의 근본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렇게 치면 여기 자 비유를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다 양반은 맞아. 저 북쪽에도 양반 있고 서쪽에도 양반 있고 동쪽에도 양반 있고 한데 잘해야 돼 지금. 각 지방 사람들도 우리가 최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떤 집안 얘기했을 때 걔네는 우리랑 그래도 상대할 만하지라고 모두가 이렇게 평가하는 집안 있잖아요. 내가 걔네까진 쳐준다 하는 그렇죠. 집안. 네. 그런 데가 이제 리치 지방 정도 되지 않냐. 왜냐하면 거기서 먹을 게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전국에 먹을 건 여기서 다 나와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멀리 험한데 다 돌아와서 그러니까 험난한 어촌 마을 지금 저 북쪽에 추운 마을 추운데 어촌 마을은 무슨 어촌 마을이 해적 마을이지. 그다음에 저기 고랭지 뭐 그렇지. 그거 보다가 이제 드디어 번듯한데 이제 왔어요. 네. 여기. 사람 사는 것 같은데 왔어요. 그러니까. 문명. 문명이지. 아니 그잖아 농경지대. 진짜 말 그대로 문명이지. 그 북쪽에 그 가난하고 야만적인 놈들. 이 여기 말고 사실은 그쪽 사람들은 우리 고유의 언어 떼놈들. 그렇지. 그리고 맨날 그 쥐어 터지고 사는 강가에 사는 놈들이나 그 동북에 산골짜기 사는 놈들 뭐 그놈들이야 뭐 먹을 거나 있나. 방금 말씀하신 그 강가 놈들. 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이 박쥐 같은. 그렇죠. 그리고 저기 우리 저 북쪽에 있는 광산의 놈들은 네. 돈은 많은데 거기 영주 조상이 사기꾼이라서 근본이 없지. 핏줄이 영 좀 그래. 그리고 동쪽에 그 바람골 사는 애들 심성이 거칠고 좀 그래가지고 쌍스럽고. 그치. 리치죠 리치. 양반의 고장. 역시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부모님 말씀이 맞아. 어릴 때 드라마에 보면 왜 그렇게 부모들이 그런 집안과는 결혼이 안 된다면서 그렇게 얼굴에 면상에 물 던지고 착 피해야지. 근데도 옛날 어른들 생각하면 돈까지 줘서 쫓아보내는 걸 보면 우리 아들이랑 우리 딸이랑 헤어져주기 이런 거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근본이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돌면서도 여기서도 안 나온 집안 있잖아. 그렇죠. 섬의 돈족 새끼들. 이런 집안하고 잘못 결혼하면 돈 줘서 보내는 게 아니라 도끼가. 그러니까. 네. 참 그러네요. 그렇죠. 네. 이 리치 땅을 이제 말할 것 같으면 원래 이 땅을 다스리던 최초인들 그 핏줄은 가드너 왕조의 조상. 가드너요? 네. 정원사인가요? 가드너란 이름이에요. 그 가든이에요? 네, 그 아니 그 가든이야 그 가드가 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뭐 가드와 가든. 아니 그러니까 가든일 수 있는데 가든. 가드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천 그러니까 그 지키는 기사 수호자 가드랑 그럼 뭐 가디언이 돼야죠. 수호자는. 아니 그럴 수도 가드로 있는데 가면 가디언이 돼야 이 되는데. 이후에 이제 들어보시면 네. 그냥 뚜렷해요. 정원사가 맞죠? 뚜렷해? 정원사야? 얄짤없어? 빼박이야? 어떻게든 얄짤없어요. 피해 쉴드를 쳐보려고 했지만 네. 계몽군주 때 네. 가드 왕조 조상 할아버지가
이 초록선 가드라는 초록선 가스, 네, 초록선 가스라는 분이에요. 초록선 가스, 네. 우리 바른 손 같은 거. 초록선으로 누굴 때리겠어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일구겠어. 진짜 이 고상하시네. 그렇죠. 이 집에 가온 혹시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런 건가? 그러니까 강하게 자라라. 무럭무럭 자라라 뭐 이런 거지. 네. 물론 요 집 지금 얘기하는 가온은 이제 다른 가온이지만 이건 이후에 나올 거고. 자, 퍼스맨들을 거느리고 웨스테로스에 정착한 최초의 땅이래요, 여기가. 네. 일설에 의하면 그보다도 먼저 최초인들이 웨스테로스에 이제 도착하기 훨씬 전에 이미 여기에서 숲의 아이들하고 거인하고 이 초록선 가스라는 분이 살고 계셨대요. 이거 뭐 제크와 콩나무 같은 소리. 뭐야 그게? 가서 만났더니 내가 니네 할아버지야. 미리 와서 땅을 좀 이렇게 일구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신 분이래요. 네. 그러니까 건축왕 브랜든, 뭐 영리한 린, 폭풍왕 듀란, 이 지금 얘기했던 각 가문의 이 시조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다 입은 핏줄이래요. 또. 그럼 이 사람이 진정한 조상이죠, 진짜. 진짜 그거네. 뼈대 근본. 물론 이제 시타델 학자들은 이게 다 이제 각자 집안들이 자기네 집안을 좀 이렇게 격을 높여 보이려고 이런 조작질을 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족보 샀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진실이건 거짓이건 간에 초록선 가스라는 게 어느 정도로 근본을 상징하는지를 거의 최초다라는 것을. 그렇죠. 요거를 우리 집안에 갖다 붙이면은 집에 격이 사는 거예요. 초록선 가스에서 우리 후손이요. 그럼 말씀하신 초록선 가스가 근본인 것은 맞는데 네. 다른 집안들이 다 거기서 반개였다, 물대기를 하고 있다. 파생되었다라고 하는 건 좀 물대기에 가깝다. 학사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아니 뭐 배운 양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맞겠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증명한 게 뭐냐? 초록선 가스에 대한 이 이미지가 정말로 강력하다. 진짜 할아버지 오브 장군 할아버지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이게 참 웃긴 게 공식 설정집 이제 보면 그 어른과 불의 세계라는 책이에요. 여기는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초록선 가스 초상화를 이렇게 딱 봐요. 그러면 이게 진짜 진퉁이라는 걸 눈치를 딱 챌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이 진짜 조상이다. 마티농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초록선 가스 설정을 이분이 거울 보면서 했다. 가장 최초인은 이제 맞네. 자기한테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모두 다 내 자식이지. 그렇죠. 맞네요. 네. 그래서 설정집 보면 저도 그 얼굴일만 하네. 깜짝 놀랐어요. 다른 얼굴일 수가 없네요. 자기 별명을 초록선이라고 짓다니. 그리고 저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옥상에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키우고 뭐 한다고. 마티농도 약간 이런 취미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텃밭도 갖고 오고 뭐 하면서. 노인의 취미라는 비슷해지죠. 그런 거 하다 머릿속으로 이제 이런 상상을 한 거 아닐까요? 내가 최초의 농사를.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계속 제크와 콩나무 같다고 자라나라 머리 뭐 무럭무럭 이러다가 뭐 농산물도 무럭무럭 자라고. 근데 사실 농산물이 잘 자라게만 해도 뭐 옛날 뭐 치수를 잘한다 이런 것처럼. 그렇죠. 현대 문명의 시작이 사실은 농경하고 많이 맞닿아 있고 모든 이 농경의 신이라는 게 최초의 이미지 항상 맞닿아 있잖아요. 그쵸? 중국 쪽에서도 이제 신농시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항상 저기 남미 쪽만 가도 가장 신성한 신이 옥수수의 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이 초록선 가스가 아마 자리 잡고 있는 근본이 되는 음식이니까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인이 농경 민족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게 그럼 당군 할아버지만 봐도 그래서 100일 이게 다른 데는 농사 그건데 그러네요. 근데 거기서도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이미 쑥하고 마누라 어디서 나왔겠냐 이거지. 이미 농사는 짓고 있었다. 그건 야생에서 나왔겠죠. 네. 야생종이겠지. 농사 지어서 약탈? 곰하고 호랑이한테 억지로 마누라고 쑥을. 근데 저 최근에 본 얘기 중에서 했던 거 있어요. 저도 예전에 잠깐 생각했던 거긴 한데 우리 곰하고 호랑이랑 해서 우리 지금 곰이 이겨서 우리 곰의 고손이잖아요. 네. 근데 왜 나라의 상징은 호랑이야? 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우리나라 거예요. 상징이 있어요? 왜 그 나라 생긴 것도 호랑이를 닮았네 이런 얘기 하면서 그 호랑이 찌푸려 놓은 거? 그치. 그러니까 호랑이를 뭔가 우리 한국인의 기상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곰 아니야? 난 그 호랑이 찌푸려 놓은 거 볼 때마다 왜 그 서커스에 보면 상자에 애들 들어가. 그치. 허리 앞에 이상하게 찌부러뜨렸잖아요. 사실 그거랑 뭐가 다른지. 자꾸 이제 호랑이를 빗대잖아요. 그거의 최고봉이 예수님이 거기에 찌부러진 거 있잖아. 기도하는 거. 그거 있지. 다 서커스단의 일환으로. 어릴 때 그런 거 하도 봐가지고 그래. 사람을 자꾸 뭘 살아있는 걸 찌부러뜨리는 그러니까 왜 거기다 넣어. 몰라.
그런 분들은 나중에 혹시라도 만주가 우리나라 땅 되면 어떡할 거야. 거기 어떻게 넣을 거야. 머리가 커지는 거지. 토끼도 있고 많지. 약간 그래서 왜 곰이 상징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신기해요. 그게 호랑이가 가면 갈수록 이미지가 좀 더 이렇게 더 땡겼는가? 용맹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요. 하여튼 곰하고 호랑이 이번에 이제 동계올림픽 이번이 아니지 꽤 지났죠 이제. 좀 됐죠. 거기서도 이제 곰하고 호랑이 나왔었고. 네. 네. 그 얘기는 들었어요. 호랑이 엄청 많았다고 이 땅에. 저도 들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 중국에서 썼던 여러 가지 고서나 옛날 지리서 같은 경우에 봐도 이 땅에 호랑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산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아닙니다. 근대화의 일환으로 네. 해수구제를 하려다가 민족 정기를 말살한다는 도움 주려다가 욕만 먹고 나도 부하 잃고 가는 슬픈 일본군의 얘기가 어떤 영화에 등장했던 게 떠올라서 왜 좋은 일하고 욕만 먹고 아니 그 이전에 나왔던 게 네. 조선 사람들은 겨울에 얼어 죽고 또 1년 반은 호랑이한테 물려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 호랑이는 산신님이라고 산신님을 잡으니까 그러는 거지. 어디 감히 우리 땅에 전기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호랑이 없어요. 거기에 철심받고. 그러니까. 사람들 다 나가 호랑이만 살지 그래. 그러니까 내 말이. 왜 거기 꾸역꾸역 사람이 들어와서. 옛날에 조선 초창기 때 보면 그때 기록으로는 한양 도성에도 성안에도 호랑이가 뛰어들어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한 번씩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호랑이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특산물은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익숙한 거죠. 네. 오죽하면 호랑이한테 물려서 네. 죽은 귀신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창기라고. 창기라고. 네. 그죠. 그러니까 뭐. 근데 그게 확실히 곰이 좀 이미지화가 덜 된 게 그 옛날 얘기 들어도 호랑이에 대한 피해, 무서움, 공포 얘기 많은데 네. 우리 사실 곰이 나도 그랬거든. 곰이 사람 패고 죽고 하는 거는 그 왜 죽은 척하면 곰이 지나간다 이소부화인가? 그쵸. 그거 말고 사실 크게 많이 들은 건 없어요. 옛날 얘기 중에.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 전래 내려오는 전래동화 같은 거에도 뭐 다 곶감이랑 호랑이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호랑이 등살에 곰이 많이 못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 두 동물이 사실은 거의 이제 거의 비등하게 서로 싸우지만 호랑이가 약간 더 우세하다라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아마 쫓겨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랑이라고 우리가 범이라고 얘기하는 이 범이 내 옛날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 내 표범이 또 상당히 많았다고. 한국에 네. 그렇죠. 그러면 곰 같은 경우는 이제 살기가 좀 팍팍해지는 거죠. 그 곰이 어디로 가냐? 러시아로 가는 거죠. 러시아는 곰이잖아. 거의 공국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멜라닌 색소를 없애고 하얘지면서 북으로. 그렇죠. 근데 자본주의의 코카콜라를 또 빨면서 또 얘기가 이상한 데로 갔네.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네. 곰은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호랑이도 안 됐으니까 고생은 했잖아요. 그래서 네. 너는 상징으로 만들어주마 뭐 그런 건가 보네요. 뭐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좋게 무마하는 걸로.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대강 무마하고 가는 걸로. 사실은 사람이 돼버리면 멋이 없잖아요. 그냥 그건 우리 사람인 거고. 그거는 우리가 본 사람 중에 멋이 없는 사람을 봐서야지 멋있는 사람 많습니다. 안 돼야지 신비롭지. 그래서 우리나라 저 산신각 이런 데 가보면은 네, 맞아요. 따로 있죠. 산신령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옆에 거 고양이 새끼처럼 이렇게 산신님을 이렇게 보위하고 있잖아요. 보위하고 있는 게 네. 그 호랑이잖아요. 호랑이가 산신이니까요. 그렇죠. 아니면 산신을 태우고 다니거나 산신의 수화. 그러니까. 그 해수구제 사업할 때도 되게 독특했던 게 의외로 호랑이가 많이 사냥이 됐던 지역이 보면 산속보다도 저기 삼남지방 그다음에 섬 지역 해안 지역에서 호랑이 되게 많이 잡혔다 그래요. 얼마나 차고 넘치면 그런 데까지 그러게요. 호랑이가 드글드글. 그러니까 그냥 산골 마을에서 물려갔던 게 아니라 아니 그 당연하죠. 거기는 우리나라 땅 아닙니까? 거기 민족 정기 없어? 당연한 거 아니야? 민족 정기를 위해 물려갈 수 있다. 어촌에 민족 정기 없어. 네, 어쨌든 민족 정기를 위해 우리 조상님들이 호랑이한테 물려갔었다. 뭐지? 이게 뭔 얘기야 이게? 그 정도의 희생은 감수했다. 아, 감수했다. 그랬군요. 네, 조상님 다 은공입니다. 그럼요. 네, 은덕덕에 저희가 이러고 있네요. 네, 이게 해수구제 사업하면서 자꾸 민족 정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일본에서 해수구제 사업을 한 건 맞지만 그때 극단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꾸준하게 해수구제 사업을 해왔고 끊임없이 줄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딱 장식 데코를 한 게 이제 일제시대. 누가 정지붙지 그래. 그러니까 적절하게 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애가 잘못하면 나는 회초리를 들 수 있지.
네가 뭔데? 남의 집 어른이 왜 우리 집 애한테 와가지고 까도 내가 들고. 까는 거지. 개를 동물원에 보낼 건 가죽을 베끼는 건 내가 하는 거고 왕에게 진상하는 거고 요런 논리로. 호랑이 까는 게 아니라 내가 깔 것 같은데. 어쨌든 민족 전기. 하여튼 호랑이 얘기까지 했었고요. 그 상자에 들어간 민족 전기. 나 옛날에 그 장난도 좀 했었어요. 뭐야? 우리 군대에 있을 때는 네. 손으로 이렇게 걸레를 다 빨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뭘로 빨아요? 원래 발로 빨아요? 아유 요새 세탁기도 있고 해요. 아 세탁기로 안 하고. 네. 요즘에도 그럼 요 세탁기에 걸레를 넣을 수 있게 해줘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요새 설마.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설마. 에이, 아무리 군대라 그래도 아무리 좋아졌다 그래도 걸레를 세탁기에 넣을 수 있게 해줄까? 옷 빨기도 힘들 텐데. 그게 제가 요새 듣기로는 세탁기가 한 대가 아니고 옛날에는 우리 중대에 하나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세탁기가 꽤 여러 대가 있고 그러면 걸레용 세탁기가 따로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 한국 군대가 할까요? 전 조금 의심스러운데. 그럴 그리고 리가. 침상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요즘 바닥에 쓰잖아. 뭐해? 2층 침대. 아 2층 그게 침대? 다 네. 보급된 건 아니라고 알아요. 아 그래요? 100%는 아닌 걸로 알아요. 아직 침상이 있는 데도 있고 2층 침대 한 데도 있고 그런 걸로 아는데. 군대가 아니야. 내가 아는 군대가. 이 군대라는 건 그래서는 안 돼. 이 젊은 분들 이거 들으면 엄청 웃기겠다.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다 네. 고대 쪽에 갔다 온 사람들밖에 없어서 하여튼. 좀 알려주십시오. 그때는 이렇게 걸레를 빨고 나서 갖고 가면 선임이 내놔봐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짜서 물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뭐야 그게? 선임의 악력과 나의 악력이 대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미친 듯이 짜요. 갖고 가기 전에. 그 짜고 나면은 모양이 이렇게 뒤틀리거든요. 아 네. 내가 그때 그 장면 야 조선반도다. 모양이 딱 그렇게 돼요. 두 손으로 걸레를 짜면. 아 참. 이게 이제 우리 땅을 내가 모욕하는 게 아니라 좀 한국 땅 거네요. 아니 동춘 서커스 타임 상자 속에 뭐를 집어넣느냐가 중요한 게 애가 들어가느냐. 그런 의미로 치자면 거기에 토끼 넣는 것부터가 에러였어. 그러니까 사실 거기 뭘 넣기는 자꾸 넣어. 왜 자꾸 뭘 넣어 그냥. 그러니까 꾸역꾸역.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이 마티농이라고요. 초록성 네. 누구라고? 초록성 가수는 마티농인 거 같다. 이것도 어디 와서 그 마티농이야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건 그냥 제 추정치예요. 초록성 가스. 네, 생긴 게 너무 닮았어요. 퉁퉁한 수염난 할배가 맞아요. 그려져 있다 이거잖아. 맞네, 그 빼박이지 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진퉁이다. 초상을 해보면 그렇게 알 수 있다. 이 땅의 어떤 근본이다. 이게 이제 후대인들이 이제 그랬을 초상하고 전설에 따르면 항상 녹색 옷을 입고 화관을 썼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상상이 되면서 약간 뚱뚱하고 수염난 할아버지가 초록색 그러니까. 옷에다가 이렇게 화관을 쓰고 다녔다고. 되게 그 공포 영화 뭐예요? 왜 공포? 미드 그 화관 쓰고 돌아다니잖아. 아 미드소마. 미드소마. 나는 좀 유쾌한 이 할아버지가 되게 유쾌하셔서 왜 그런 거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웃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씨 뿌리면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자라나라 야 이거 하고 있는 유쾌한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약간 이미지가. 나뿐만 생각나. 뭐요? 자라나라 하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만해요. 나 그 파파 스머프도 생각. 이것도 너무 옛날 사람인가? 저 스머프 참 좋아했는데 이런 빨갱이들. 우리 공산주의자들. 네. 그 반지의 제왕에서도 이런 이미지의 마법사가 또 나오기도 하죠. 네, 동물들의 친구 어깨에 막 다람쥐들 이렇게 올라가. 맞아. 있었던 것 같아요. 미친 사람. 할아버지. 맞아. 하여튼 이 초록 옷을 입고 뭐 이렇게 화관을 쓰고 다녔다고도 하고 또 어떤 전설에 의하면 그냥 몸 전체 몸 색깔이 초록색이었다가 네이키드? 거기에 사슴뿔이 달렸다. 뭐라고? 아니 근데 이거 약간 어디서 들었지 정확한데 북구에 이런 류의 얘기가 있지 않나요? 저는 북쪽에? 저는 거기서 들었어요. 어디요? 와우에서 자연이 그들을 거부하리라. 말퓨리온. 대표님 기억도 이거랑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와우랑? 하스스톤 보면 우리가 거기 나온단 말이야. 게임? 네. 말퓨리온 그렇죠. 말퓨리온. 스톤레이지. 와라버지였던 시절에 드루이드를 만나면 그렇게 반가웠어요. 드루이드 맞아. 요새 이거 와우 안 하신 분들도 이 캐릭터는 잘 알아요. 하스스톤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몰라요. 말퓨리온. 자연이 그들을 거부하리라 게임. 하스스톤도 안 해봤어. 노루새끼라고 불리거든요. 노루메타. 네. 근데 이제 그 말퓨리온은 이제 피부는 보라색이에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피부 초록색이고 뭐 사슴뿔이 나 있었다라는 소리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분 초록성 가스라는 분은 인간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쳤고 그 토지로 손으로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고
불임 여성도 다시 애를 낳을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보여줬다. 이 당시를 치면 거의 뭐 이분은 진짜 다산 어떤 풍요의 풍요의 상징이네. 신. 생명의 신이네요, 네, 진짜. 모든 생산과 관련된. 네. 뭐 사람이든 땅이든 잉태시키게 한다라는 그러니까. 느낌이니까. 네. 넉넉하네. 말만 들어도 마음이 넉넉해져. 추석에 딱 어울리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네. 지나서 안타깝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마티농이 진짜로 이 캐릭터를 자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썼다면 자기는 맨날 죽이잖아요. 근데 막 그런 자기가 이렇게 상상할 거 아니야. 자기가 이렇게 여자 배에 이렇게 손대면은 넌 앞으로 임신할 수 있어. 그리고 어디 이렇게 땅에 이렇게 손대면 풀들이 쫙 자라나고. 그런 상상하고 있는 거 생각하면 너무 징그러워. 좀 징그러워요. 그렇지. 왜냐면은 사람으로 빗대지니까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왜냐면 저기 이런 류의 얘기를 같은 할아버지 미야자키 선생님도 그래도 거기는 여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의 이미지 혹은 거기도 사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여긴 본인 닮은 아저씨가 몸이 초록색인데 퐁퐁퐁 뛰어다니면서. 근데 이분은 토토로를 보고 해도 되겠다 싶었나 보지. 그래, 토토로. 왜냐면 곧 이분의 전성기 시절이 토토로가 한창 세계로 호령하던 시대거든요. 네. 80대 후반, 90대 초에.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이제 풍요의 신 이미지가 현대에 와서 생각하면 약간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느낌이나 좀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에 되게 어울리는 이미지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엄하게 생각하면 그런데요. 이걸 네. 뭔가 귀여운 쪽으로 생각하면 한없어지는 거죠. 네. 생각해보면 사람이니까 뿔이 있다고 할 때 그럼 뿔에 어떤 관을 썼다고 치고 사슴뿔로 이제 관을 만들어서 자기가 얼핏 보면 사슴뿔이 난 것처럼 보이는 걸 썼다. 몸을 초록색으로 칠했다. 그리고 동네를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씨를 뿌린다. 너무 뭔가 모해하잖아. 아기가 안 생겨요. 걱정 마. 뿅 이렇게. 자, 오늘 밤에 노력해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근엄하게 보려면 또 한없이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아닌 쪽으로 생각하려니까 또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풍요라는 이미지야. 왜냐면 위에 그런 북이나 이런 거 보면 그쵸. 얘기 들으면 할아버지들 얼굴이 일단 입술이 입 모양이 딱 팔자 모양으로 밑으로 꺾여서 입은 한일자고. 아니 입이 완전 밑으로 그냥 꺾인 진짜 꺾인 사람처럼 돼 있을 것 같은 그런 근엄한 이미지라면 왠지 말 자체가 이게 사람 마음 넉넉해지면서 인자하고 좋은 할아버지가 그냥 넉넉하게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생명력에 관련된 모든 것을 관계한다. 마티농이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그 산타크로스 그렇죠. 그치? 그 사진인데 근데 몸이 초록색 이런 느낌인 거죠. 그 뒤에 이제 막 왕국이 생기고 서로 이제 각자의 영토가 생기고 하면 보통 나오는 이제 조상들의 이미지가 전사라든지 전설적인 기사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거 이전에는 농사 짓고 사람들이 터전을 잡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명랑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북쪽만 해도 팍팍하게 우리 네, 건축왕. 저쪽은 장인어른과 대결하는 처가와 대결하는. 야 건축왕아 좀 도와줘라. 뭐 이제 그런 식인데 우리 장인 장모가 우리 집을 맨날 때려보신다. 그런 집안인데 여기는 이제 막 자연의 이미지다. 그리고 이 초록성 가스의 아들이 바로 리치 땅을 오랜 기간 다스린 가드너 집안의 시조가 되는 가스 가드너 1세라고 해요. 이것도 이제 뭐 사람들이 썰이라는 얘기가 있고 애초에 지금 얘기하는 우리 최초인들 조상들 얘기를 해보면 이 초록성 가스를 떠나서 그 건축왕이라든지 네. 뭐 폭풍왕 듀란이라든지 다들 약간 그냥 신화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사들이나 역사를 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이건 실제 역사하고 좀 구분을 둬야 되는 어떤 분야로 다뤄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이제 이야기냐를 학자들은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이야기들의 일말의 진실도 없지는 않을 거거든요. 있기는 한데 그러면 그걸 어디까지 쳐줄 것이냐를 학자들은 계속 논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다들에 앉아서 그런 건 해야지. 좀 엄격한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초록성 가스 얘기 정도가 되면 이건 환단곡이다. 라고 따지기도 하고 그땐 다 야만인이었다. 외단고기 이런 걸 하는 건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미지, 초록성 가스의 이미지가 실제 모습이나 뭐 이미 그 어떤 표상하는 바들을 봤을 때 숲의 아이들하고 약간 겹치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최초인들이 숲의 아이들하고 싸웠다라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숲의 아이들하고 무조건 싸운 것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어떤 타협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숲의 아이들인데 숲의 중년.
배 나온 아저씨가 네. 숲의 아이들 코스프레하고 돌아다니면서 징그러. 그러니까 몸 초록색으로 칠하고. 거기는 애기들인데 애기들 얼굴하고 있는데 여기 중년 배 나온 아저씨가 거의 바라테온급의 아저씨잖아. 그 로버트 바라테온 그 아저씨가 몸에 초록색 칠하고 돌아다니면서 빨갛고 한없이 밝은 얼굴로 야 하면서 뿅. 휘바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리고 실제 얘기로 따지자면 최초인들하고 숲의 아이들은 어느 정도 협정을 맺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어떤 싸우는 종류의 전승이 아니라 둘이 화합했던 얘기의 전승도 여기에 좀 섞여 있지 않나.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인들이 와보니까 이미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런 종류의 어떤 신격화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역시 여기서도 얻는 교훈은 날씨가 좋아야 되네요. 그럼요. 좋아야 돼요. 날씨가 좋아야 돼요. 벌써 우리 유쾌해지잖아. 오늘 우리 푹 처져 있었는데 얘기하니까 약간 이렇게 기분이 업되는 느낌이 그러게요. 좀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넉넉한 네. 노인네가 그냥 한없이 즐겁게 웃으며 뛰어다니는 걸 생각하니 너무 징그럽지만 귀여운 이미지야.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나 약간 그 느낌 나요. 옛날에 뭐요? 뭐 무슨 만화인지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일본 만화에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 고양이 있잖아요. 네. 고양이가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가끔 변해서 그가 시미크와 시미즈 시리즈였나 뭐 그런 제목의 만화였는데 되게 이렇게 귀여워하는 고양이가 이렇게 사람으로 변해요. 그래서 뭔가 말하러 오는데 머리 중년 아저씨예요. 거기다 당연히 빨가벗고 있어요. 내가 귀여워하던 누구였는데. 근데 귀여워. 그치 나는 그 일본 만화에 가끔 등장하는 되게 새초롬하고 쑥스럽고 상냥한 표정을 지닌 중년 아저씨 그림 캐릭터들 가끔 나올 때 있잖아. 그런 느낌이었겠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귀여워하는 고양이들이 나이로 봤으나 체형으로 보나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죠. 네. 고양이로만 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이는 나이가 들어도 뚱뚱해도 귀여우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오늘은 요 정도 네. 즐거운 이미지로 마지막에 고양이를 찬양하면서. 네, 마무리를 네.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리치 땅은 즐겁습니다. 다음에도 리치 한번 또 계속 여행을 해보죠. 네. 리치 네. 맞아. 마무리하라고. 이게 한참 이렇게 리치의 그런 풍요로움 생각하면서 이 착 가라앉은 기분이 좀 업됐는데 이제 마무리하려다 다시 착 가라앉네. 이렇게 금방금방 급변한다. 아, 참. 우리 초록색 할아버지 네. 생각합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다들 잘 보내셨네. 보내셨겠죠. 네, 아마 저도 잘 보냈을 것 같고요. 우리 스톰랜드도 잘 돌아봤고요. 네. 네, 일단은 또 리치 지방의 초록돈 가스님에 대해서도 네. 잘 들었습니다. 리치가 넓다 보니까 이제 아직도 좀 남았으니까 돌 데가 다음 시간에 많죠. 또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유명한 와인 산지도 있지 않습니까? 아유 여기 뭐 얘기할 거 거기 많아요. 꼭 들렸다 가요. 네, 먹을 거 마실 거 넘쳐나요. 여기는. 그러면 나머지 얘기는 내일 또 마저 해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작가님. 네. 고생하셨어요, 이동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